자, 수학 원 지수함수 개념 시작할게. 자, 우리가 여기 지수함수로 오기 위해서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점점점 확장을 시켜왔어. 그치? 처음에는 자연수, 그 다음에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지수함수까지 달려왔다. 자, 지수함수가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자, y는 a의 x제곱, 어, 지수 위치에 문자가 와 있는 형태고, 만약에 A가 1이 아니라면, 1이라면 상수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1은 아니어야 되고, 일단 우리가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키면서 A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 따라서 Y는 A X제곱이란 놈은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상태에서 정의가 된다. 그치? 질소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자, 우리가 역시나 함수 단원을 배울 거기 때문에 기본형에서 가져가야 될 성질들은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성질들을 대칭이동 그리고 평행이동 시켰을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프로서 이 함수의 특징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봅시다. 일단 가장 기본형으로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봅시다. 일단 x가 0이게 되면 밑이 숫자가 어떤 게 오던 간에 항상 1이 되지. 그치? 그래서 지수 함수는 0,1을 지나게 된다. 0,1을 지나게 된다. 자, 그 다음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x 값이 점점 커질수록 y 값도 커지는데 그 커지는 비율이 어때? 2, 4, 8, 16, 32 이렇게 점점 많이 커지게 되지. 따라서 어 0보다 큰 쪽에서는 점점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 그치? 그다음에 0보다 작으면 한번 숫자를 몇 개 넣어볼까? 자, 0보다 작으면 자,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 값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고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치? y는 4분의 1,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y는 8분의 1 이렇게 점점 작아질 거야. 그럼 x가 계속해서 작아지면 y 역시 계속해서 작아지는데 그치? 그런데 그렇다고 0이 되지는 않고 0에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점근선이 존재하게 된다. 자, 그럼 0보다 작은 쪽을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그려지게 되지. 요거는 안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그려지게 된다. 자, 따라서 y는 2의 x제곱이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우리가 가중들은 0,1을 항상 지난다. 그 다음에 점점 증가하는 증가함수이긴 하나 무엇이 존재한다? 점근선이 존재하고 그놈의 점근선은 y equal 제로가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1대1 함수이지. 그렇지?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 됐죠? 1대1 함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뭘 그려볼 거냐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그릴 거야. 근데 얘는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지수 우리 배운 걸 써먹으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도 같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과 정확하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얘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지만 점근선의 형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Y축의 대칭 이동도 했으니까 X축으로의 대칭 이동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X축의 방향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0,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그러면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해도 여전히 지나는 점, 반드시 지나는 점과 점근선의 존재 잊지 말도록 하시고. 자, 이제 대칭 이동과 대칭 이동 했으니까 이제 평행 이동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y는 2에 x-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얘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됐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원래 반드시 지나는 점이 0,1이었는데 이게 p, q 플러스 1로 바뀌겠지. 됐지? 그러면은 p, q 플러스 1을 반드시 지나면서 미체 범위 그 다음에 미체의 앞에 부호에 따라서 개형이 결정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너무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어떻게 바뀔까? 그치? 원래는 점근선이 y는 0이었는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 플러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y는 아니 q만큼 이동했지? y는 q 이렇게 점근선이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요리함수를 다루던 거랑 비슷하게 반드시 지나는 점과 그다음에 점근선의 이동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정의를 했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했으니까 지수함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할 건데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는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그치?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수학 1에서는 지수 함수 배우고 그다음 지수함수 그래프 배우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까지 이 단원에서 한꺼번에 배울 거니까 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결국에 함수의 최대 최소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 자, 함수가 어떤 개형으로 그려져 있는지 그치? 어떤 개형으로 그려져 있는지, 그다음에 제한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다. 잘했죠? 그러면 지수함수의 최대치에서는 어렵지 않아. 지수함수의 최대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증가하고 있느냐, 또는 감소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어. 증가하고 있었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었으면 내가 제한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안에서 최소 찾아보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x 값이 클수록 큰 값을 가질 것이고 x 값이 작을수록 작은 값을 가질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의 본질은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을 갖느냐만 캐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값 자체의 값의 계산으로는 뭘 할 것이다? 대입을 할 것이다. 됐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먼저 캐치를 하시고, 그렇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먼저 캐치를 하시고, 어, 이제 그래프 개형을 관찰하면서 어디에서 최대 최소를 갖고 값의 계산은 대입해서 계산한다. 요것만 캐치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지수 방정식. 자, 지수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 식의 조작을 통해서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 밑을 같게 할 수 있대. 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은 8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식은 밑을 2로 통일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2의 세제곱 여기에 통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수 방정식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정리하면 a의 fx제곱 이것이 a의 gx다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fx는 gx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됐지? 자, 두 번째. 꼴이 반복되는 경우. 특히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야. 자,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매우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수 방정식을 풀 때 여기서 이 부분을 놓치게 돼서 계속 틀릴 거야. 자,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치환을 할 때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치역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치환할 때 반드시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뭘 설정한다고?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됐지? 자, 예를 들어서 자, 4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기수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옆에다가 t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써주시고 그 다음 치환을 들어갈게. 자, 그 다음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면 t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는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 형태를 치환을 할 때는 그놈의 범위 치역을 고려해서 범위를 꼭 표시해서 해를 구할 때 틀림이 없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됐죠? 자, 그 다음 또 자주 나오는 상황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 자,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놈이 반복돼서 내가 치환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왔다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치역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까? 자, a의 x제곱은 양수지. 그치? 그 다음에 꼴을 보아하니 역수의 합의 꼴이야.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했어? 그치? 고하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를 치환을 한다라고 하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서 치역을 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지?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 다음 반복되는 꼴 아닐 때, 자, 지수가 같은 경우야. 지수가 같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hx의, fx 제곱은 gx의 fx다. 라고 하면 지금 지수가 같은 형태이니까, 밑도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해가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뭐 hx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hx는 0보다 크고 gx는 0보다 크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미치게 같게 하는 그러한 x가 해가 될 거야 분명히. 자, 그런데 잘 봐. 지수 형태는 항상 밑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 나오게 하는 녀석이 있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뭐냐면 fx 자체가 0이 되는 순간이야. fx 자체가 0이 되는 순간. 따라서 지수가 같은 경우에서는 밑이 같다라는 해, 그리고 지수 자체가 0이 되는 상황까지 해의 포함을 꼭 시켜야 된다.
자, 됐지? 자, 다음. 자, 이제 지수 방정식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지수 부등식이야. 지수 부등식. 음, 자, 봅시다. 어떤 주어진 부등식이 있을 때, 부등식을 a의 fx 제곱, 그 다음에 a의 gx 제곱, 이런 형태로 변형을 했을 때, 그때 밑이 만약에 1보다 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밑이 1보다 크면 요 놈은 분명히 증감수일 거야, 이렇게. 그치?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밑이 1보다 크다면 당연히 x의 좌표가 클수록 함수값이 어떻게 돼? 크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함수로 생각을 한다면, 그치? 함수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 지수가 더 크면 어, 결과적으로 함수값이 더 크기 때문에 뭘 풀면 되겠어? 그치? 저 부등식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더 크게 되는 요 부등식을 풀면 되겠다. 됐지?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밑이 1보다는 작고 0보다 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분명히 감소함수의 형태일 때고,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놈의 함수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치? 부등식이 저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gx가 더 커지게 하는 이 해를 구해야 저 부등식이 3이 되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원래대로 큰 쪽으로 선택해주면 되고 0과 1 사이면 반대로 해야 저 부등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x를 찾을 수 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자,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야.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역시나 t로 치환을 할 것이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치환할 때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달고 들어가야 되고, 요걸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제한 범위가 생겼을 때 2차 부등식은, 그치? 제한 범위가 생겼을 때 2차 부등식은, 고상의 8강, 근해 분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쪽 개념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범위는 0보다 크게 될 것이고 자 이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을 풀게 되면 0과 아니죠. 얘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나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런데 t는 0보다 크다이므로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됐나?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 부등식까지 기본적인 내용 된 거고 저 치환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제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다 한다 했냐면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뭘 구하라 했냐면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자 얘는 지수 부등식인데 2의 x제곱이라는 꼴이 반복되는 형태지. 그치?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치환을 할 때 반드시 범위를 설정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 요놈이 0보다 크거 나왔다. 여기까지 됐나? 됐지? 그러면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부등식 그 중에서도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 가짜 부등식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자, 대칭축이 2가 되고, t는 2. t는 2가 되고, 제한 범위가 0 이상이므로, 0보다 이상이 아니고 0 초과죠. 0보다 크는 요 범위에서 항상 뭐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해달라 했다. 그렇지? 그러면 저 제한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지? 따라서 최소값은 t가 언제일 때?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t에다가 2를 대입할게. 그러면 4-8 플러스 k가 되고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따라서 k의 최소값은 4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쪽 지수 부등식이나 지수 방정식 파트는 앞에 고3, 고4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자주 나오니까 그 부분 까먹었다면 우리 앞에 책들 다시 한번 보거나 또는 학원에서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할게.